네, 안녕하세요. 저는 웃음필요 강사 유유정 강사이고요. 웰다잉도 하고 낭독 큐레이터도 좀 가끔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긍정의 삶, 보석의 언어로 웰다잉 합니다. 쳤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삶이란 것은 마음이 일단 좋아야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예쁘게 잘해야 마음이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긍정의 삶, 보석의 언어로 웰다잉 합니다로 정했습니다. 목자를 보자면 보석의 언어, 미덕의 보석들, 버추 카드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웰다잉의 공통점,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제가 웰다잉에 대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보자면은 우리 보석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말과 사람들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원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보석으로 막 연마하고 갈고 닦고 진짜 세심하게 만들어야 이 보석을 만들면 이 보석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해서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보석하면 엄청 비싸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정신도 항상 연마시키고 갈고 닦고 공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보석으로 만들자 해서 보석의 언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보석의 언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1900, 1900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2010년도, 2007년도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도입하게 된 건데 지금은 많이 이제 우리한테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보석은 그 말 그대로 갈고 닦고 연마시켜야 보석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도 갈고 닦고 지식도 넣고 해서 보석이 되게끔 만들자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우리는 너무 좋은 보석의 언어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죠. 이게 옆에 보이시나요? 다 보이시죠? 네, 네. 여기에 미석의 보석들 이렇게 보면은 감사와 결의, 겸손, 관용, 근면 이 모든 것이 전부 52개의 단어예요. 이 52개의 단어에는 굉장히 많은 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단어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단어도 많고, 나를 자존감과 또 자존심을 일으켜주고, 나를 갖다가 또 그 시궁창에서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함을 가지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언어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2가지의 보석들로 인해서 한 사람을 아주 진짜 굉장히 높은 정신력을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여기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용, 감사, 이해, 탁월함, 기지 이런 버추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런 카드에 대해서? 네, 이런 네, 버추 카드에는 우리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나는 뭐가 모자라. 나는 자존감이 없어. 나는 이해력이 없어. 이럴 때는 이해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내가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보겠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보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연마시키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탁월함을 선택한다. 나를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나는
감사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는 감사를 가지고 일주일을 내가 행해 보겠어. 그러면 나에게도 감사한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한테도 감사함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도 감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카드로 인해서 하나의 단어로 인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떠한 감사를 가지고 저 사람한테 감사를 줄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감사를 나한테 받아서 나에게 감사를 쓸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버추 프로젝트라는 그런 카드가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 이 카드는 52가지 카드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카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의 그 어려움에서 다시 올려서 아주 그 자존감과 자신감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너무 보이는데도 꺼져놨네. 금방 안 찾아지네. 잠깐만요. 찾아서 잘 꽂아놨더니 저는 이 책을 갖다가 이 버추 프로젝트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따가 크게 할 때 보여드릴게요. 이 버추 프로젝트에 대한 책을 읽고서는 진짜 엉엉거리면서 울면서 책을 봤어요. 내가 그래서 이 버추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이 선생님께서 아주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 굉장히 아주 자존감도 없고 가정에서 우울하게 크고 힘들게 생활을 하는 아이한테 힘을 주고 그 한 아이한테 이 선생님은 모든 우리 반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힘을 주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아이가 빗나가지 않고 또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중학교 가면서 고등학교 가면서 이 아이는 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인생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이 버추 프로젝트 가지고 이 아이를 보듬어 준 거죠. 1년을 담임 선생님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가지씩 이 아이한테 그 반 아이들하고 같이 협조하고 협동해서 그 아이를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1년 동안 너무너무 많은 변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그 다음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이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무조건 아이를 패줬어요. 반 아이들을 무조건 때려요. 욕설과 때리고 아이를 갖다 눕혀서 그냥 주먹질을 해서 그 아이한테 잘못 걸리면 그냥 맞지 않으면은 집에 못 가는 그런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 4학년 때 그 시기에 엄청 심했는데 이 선생님이 5학년 때 담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5학년 때 이 아이를 1년 동안 담임하면서 최고의 아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그 아이하고 선생님의 사이에 또 그 반 아이들과의 사이에서 진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진짜 감동 깊어서 버추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아직도 비슷하지만은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미덕인가? 왜 미덕일까?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는 대로 그냥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왜 네. 미덕인가? 여기서 미덕에서 시작. 미덕은 인성이라는 인성이라는 이름의 광산에 광산에 존재하는 존재하는 세상의 보석으로 모든 보석으로 인간이 인간이 원석의 원석의 형태로 형태로 지닌 본래적 자질이다. 본래적 본래적 자질이다. 자질이다. 미덕은 인류 사회를 관통하는 관통하는 보편적인 보편적 가치이다. 보편적이다. 종교적이다.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모든 전통에서는 우리 삶의 인격의 궁극적 가치를 의미와 직결되어 있는 있는 직결되어 정신적 있는 가치라고 정신적 가르치고 있다. 가치라고 가르치고 있다.
미덕은 오늘날과 같은 지금 시대에 촌시대에 공존하는 나는 강한 문명을 잇는 두각이자 다문화 사회의 공허이다. 언어이다. 미덕과 인성, 여기에서 인성은 어떤 대가를 가르치더라도 올바른 올바른 일을 일을 하고 하고 있는 내적 동기이며 동기이며 미덕은 인성을 구성하는 인성을 구성하는 자이다. 인성을 구성하는 자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은 감사, 감사, 사랑, 용서, 정의, 용서, 배려 등의 정의, 미덕을 연마하여 능력을 연마하여 자신의 개발할 수 있는 성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지니고 능력을 있다. 지니고 있다. 내용이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공감됩니다. 네, 너무 이 미덕에 대한 미덕의 언어에 대한 거에서도 너무 저는 좋아하는데 이 내용이 저한테 항상 와서 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추출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미덕이라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간과 동물은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인간은 생각할 줄 알고 또 무엇인가 말을 할 줄 알고 우리는 표현력도 아주 올바르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어느 환경에 따라서 변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미덕이라는 단어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자존감 있게 만들어주고 또 이 세상을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미덕의 보석의 언어 버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추출해 봤고요. 요거에서는 이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차이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신적 가치하고 물질적 가치하고 차이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대표님, 우경아 대표님께서는 네. 뭐 물질적 가치가 더 우월할까요? 아니면 정신적 가치가 더 우월할까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물질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신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정신에서 물질이 나오는 것 같아 갖고 뭐 네네. 하나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차이점은 분명히 뭐든지 없어서는 안 되는데 일단 정신적 가치가 올바르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을 따르는 것보다 돈이 나를 따르게 하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가치로 인해서 돈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차이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신적 가치가 조금 한 발 앞서야 또 물질적 가치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 가치가 우리의 마음에는 먼저 들어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흔하게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어떤 선비가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안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은 바리바리 싸갖고 입을 먹을 것 다 싸가지고 배를 타고 있는데 그 선비는 절대적으로 자기 소지품만 하나 메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욕을 한 거죠. 이 사람아 너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비는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이 피난민들이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 선비는 머릿속에 들은 게 많았고 이 많은 걸 가지고 피난을 갔던 그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장 입을 거 먹을 거만 가지고 간 거죠. 근데 이 선비는 뭐예요? 뭔가를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지만 뭔가를 해가지고 집을 만들고 음식도 뭔가를 심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다 모든 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선비가 제일 동네에서 부자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자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가치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 욕구 이렇게 제가 이거 연이어진 게 아닌 건 뭐냐면은 주먹주먹 목록끼리 따로따로 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 욕구를 한번 해봤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봐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고 또 진지하게 여겨지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고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나를 생각해 보면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으죠. 저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고 일어난 일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욕구를 보면은 누구나 다 내가 잘 나가기를 바라는 욕구,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욕구,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이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욕구의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이거는 아까 그 말 그대로고 정신적 동반이 필요한 경우 돈은 있는데 누군가 격렬하게 슬프고 분노하고 두려움, 기쁨 등에 휩싸여 있을 때 돈은 있어. 근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나를 좀 보듬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정신적 동반이잖아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인해서 나를 좀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동반이 필요한 사람이 이 가치가 있다. 정신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누군가 정신적 혼란 속에 있는 경우, 누군가 도덕적인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경우, 누군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는 경우, 누군가 규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건 거의 다 정신적인 동반이 필요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추려놓은 이유는 그럴 때 정신적인 동반이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추출해 놨습니다. 언어의 정화로. 최근 당신이 가족과 전화, 친구, 동료 등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어떤 말을 했나요?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상대방의 어떤 점이 당신을 힘들게 혹은 화나게 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그래서 왜 이분들은 그런 말을 나에게 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우리 정신적 가치에서 나를 알아보려고 할 때 좀 영감의 산책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에게 너는 누구니? 한번 물어볼 수 있고 너는 지금 왜 거기에 있니? 또 내가 나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이니? 너는 나한테 무엇을 줄 거야? 나는 너한테 무엇을 줄 건데 나하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 자신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해주신 거고요. 죽음의 공통점이라는 웰다잉이었어요. 이 죽음의 공통점의 웰다잉은 우리나라에 지금 죽기 전에 우리 누군가 급해지면은 나이가 드시든 안 드시든 우리 호흡기를 꽂잖아요. 여러분들 호흡기를 꼽을 때 코에 꼽는 거와 또 여기 목에 꼽는 거와 차이를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잘 모르시나요? 코에 네. 꼽는 거는 말 그대로 호흡이고요. 이 진짜 목숨이 끊어질 것 같다 싶은 사람이 목에다 꽂습니다. 그거를 목에다 꽂아서 우리 목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호스 끼는 거 보셨죠?
네. 그 속에다 연명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이 많으신 분들, 그 80세 이상 되신 분들, 근데 소생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목에다 그 호수를 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목에다 낀 분들은 많이는 안 봤는데, 목에다 끼고 코에다 끼는 거는 잠시 산소 호흡을 하는 거고 산소를 보충해 주는 거고요. 연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호수를 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자제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80이 넘으셔가지고 목에다 구멍을 뚫고 연명을 하게 되면은 언제 어느 때 이거 함부로 뺄 수도 없고, 또 누군가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가족이 전체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이거를 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의 공통점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 하지 말자. 무의미한 연명 치료하지 않기, 고통 없이 죽기, 자손에게 뺏기지 않기, 임종 과정이 길지 않을 것. 모든 부모들이 이거를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를 다 원할 거예요. 그런데 또 막상 돌아가시려고 하면은 또 그렇지 않고, 또 자식들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옆에서 보면은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반대를 하면은 돌아가시게 놔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 호수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내 자신이 스스로 혼자 나는 그렇게 해주지 말아라 하는 증서를 기입을 해놔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전의료의향서라는 것을 동사무소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이렇게 사전의료의향서를 내가 직접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이 의향서대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라 우리가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소생하고 의사가 판단하기에 소생할 수 없고, 소생하더라도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사전 의료 의향서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진행을 하게 되려면 본인이 우리 동사무소 아니면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사전에 이 사인을 해서 해놓는다면은 나중에 내 자녀들이나 나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대로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의료 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이런 걸 만약에 사전 의료 의향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 의사가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은 소생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3명 이상 아니면 5명 이상 이렇게 해서 연명 의료 계획서에 대한 것을 판단을 내리게 된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급한 상황에서 목에다 호수를 꼈다, 연명 치료를 하게 됐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고 연명 치료 그 호수 그거를 아무도 마음대로 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의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전 의료 의향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게 되면은 이런 거를 자꾸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자제분들이나 본인들도 힘들지 않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웃으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웰다잉 하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전 의료 의형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요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삶의 긍정적인 삶으로 인해서 사전 의료 의향서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웰다잉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내용을 오늘 강의로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